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시작합니다. 보통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접하는 잘못된 정보와 상식들만 바로잡아도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 중에 그 첫 번째는 수입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재테크 초보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러한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 맞아. 난 수입이 적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100% 틀린 말도 아니죠. 수입이 있어야 돈도 모을 수 있으니까요. 헌데 이 문제는 재테크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면 정말 간단히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재테크라고 해서 뭐 대단한 비법이라도 있는 듯 착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재테크의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입은 최대한 늘리고 지출은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뭔가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핵심 원리를 바탕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바로 재테크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재테크의 핵심 원리는 수입은 최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해서 이 숫자를 최대한 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수입이 5천만 원인데 지출이 2천만 원인 사람과 수입이 1억 원이나 되는데 지출은 8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과연 누가 더 부자일까요? 이 수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의 재테크 수치가 훨씬 높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재테크의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월급 많이 받는 게 장땡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물론 돈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헌데 여러분들 수입 늘리는 게 말처럼 쉽게 되던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뭐 사업국 확장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월급쟁이라면 승진이나 뭐 투잡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헌데 이게 리스크도 있고 내가 원한다고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고액연봉자를 꿈꾸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차가 쌓여갈수록 야, 공짜로 월급 주는 회사는 진짜 없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곤 하거든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입과 달리 지출은 약간의 기술과 노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지출 관리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죠. 재테크 초보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 중 두 번째가 지출을 관리하라니까 이 개념을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출 관리라고 하면 그냥 무식하게 아끼고 안 쓰고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지출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이런 건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사실 지출 관리는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소득이 지출보다 많다는 것이야말로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월 소득보다 월 지출이 많은 친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야, 나 요즘 재테크 좀 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가 재테크를 한다고? 정말? 이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친구가 재테크를 한다뇨. 이건 빚을 내가면서 재테크를 하겠다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설령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런 투자는 오래 지속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월 지출을 빵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내 소득 수준에 맞는 올바른 지출 관리를 통해서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점차 이 차이를 늘려가는 노력을 하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재테크 초보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 중 세 번째는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고수익을 내야만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제가 직장인 2명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제가 표를 하나 정리했는데요. 직장인 A씨의 월 수입은 200만 원이고요. 수입의 20%를 저축해요. 월 40만 원씩이니까 1년간 모으면 원금은 480만 원이 될 겁니다. 이 돈을 1년간 열심히 굴려서 10%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해볼게요. 10%면 요즘 같은 시기에 엄청난 고수익이죠.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자는 480만 원의 10%인 48만 원이 될 겁니다. 물론 그마저도 이자 소득세 같은 세금을 떼고 나면 줄어들겠지만 여기서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을게요. 입사 동기인 B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은 200만 원으로 같아요. 하지만 B씨는 지출 관리를 좀 더 잘해서 A보다 10%를 좀 더 저축하고 있어요. 월 수입의 30%를 저축하는 셈이죠. 자, 대신 지출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투자에는 좀 소홀한 편이라서 A보다 적은 5%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1년이 지나면 이자는 3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1년 후 이 둘의 자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투자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528만 원이 통장에 쌓여 있을 겁니다. B는 투자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756만 원이 통장에 쌓여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둘 중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단언컨대 B로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재테크를 처음 할 때 1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 10%를 절약하는 게 훨씬 쉬워요. 더군다나 절약에는 어떤 리스크도 없고요. 자기 의지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에서 90%는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고수익 투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리스크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고수익일수록 항상 높은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이고요. 더군다나 투자라고 하는 영역은 많은 부분이 나의 통제 범위 밖에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거든요. 설령 올해는 운 좋게 10%보다 더 높은 20%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요. 내년에는 30%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게 투자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난 계산법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 소득의 20%를 저축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월 저축액은 60만 원이 될 거고요. 이때 이자율 3%짜리 적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원금은 720만 원이 될 거고요. 이자는 약 12만 원. 이에 따른 원리금 합은 732만 원이 될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출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월 10% 정도만 더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돌려받는 원금은 1,100만 원가량으로 불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투자의 왕이니까 절약 따윈 관심 없고요. 큰 수익으로 이걸 다 메꿀 수 있어.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한 계산도 한번 해볼게요. 원래처럼 소득의 20%만 저축해서 오롯이 수익률로 이 부분을 커버할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몇 프로의 수익률을 내야 가능할지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똑같이 약 1100만 원을 만들려면 자그마치 연 76% 정도의 수익을 내야만 비슷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76%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지출 관리 같은 거 관심 없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다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상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당연히 없고요. 작전주에 올인하시거나 투기판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처음 시작할 때 혹은 금융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금리와 수익률이거든요. 헌데 금리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원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라는 요소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큰 돈을 굴리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출 관리, 즉 추가로 저축할 여력을 찾아 투자 원금을 늘리는 것이 1순위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돈 되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